예, 7강 기술적 분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추세선과 추세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응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동평균선의 분석 종류들과 응용 방법들, 그리고 실제 차트에서 어떻게 활용해서 거래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다양한 패턴들, 이 패턴들 속에는 또 어떻게 추세선을 이용해서 또 추세대로 확장해 나가면서 패턴들이 연장되는지 그걸 분석하면서 응용하고 실제 차트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 첫 번째 추세선 트렌드 라인입니다. 추세선은 주가의 그 가격 변동과 흐름의 방향을 정하는 선이죠. 이게 상승 추세선과 하락 추세선, 평행 추세선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의미했었던 고점들을 이으거나 혹은 유의미했었던 저점들을 이어서 연속된 점들을 이어가지고 하나의 선으로 표현하는 것이 추세선입니다. 시간의 크기 기준으로 단기 추세선을 그려볼 수도 있고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눠서 추세선을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추세선 작도하는 방법입니다. 추세선이 다 만들어지고 났을 때 선을 이렇게 그려야 돼요, 요렇게 그려야 돼요, 요렇게 그려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완성이 되고 나서 선을 그리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이 추세선을 작도하실 때에는 최초에 만들어졌었던 저점 구간들 여기입니다. 1번 구간과 2번 구간이 이렇게 완성이 됐을 때 1번과 2번을 그냥 이렇게 이어서 작도하는 겁니다. 3번과 4번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생긴 이런 차트가 있다 그러면 다 완성되고 나서 이렇게 추세선을 그리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이렇게 생기면은 이렇게 선을 그린다든가, 만약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내리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두 개의 저점 구간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요 두 개의 선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추세선을 그리는 것이 작도의 기본 방법입니다. 만약에 주가가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에도 이렇게 꼭지점으로 만들어지는 두 개의 점을 이어가지고 추세선을 연장해서 이렇게 직선 구간에 뭐 주가가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이렇게 그려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그려야 되나 이렇게 헷갈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 같은 경우에는 최초 1번과 2번 요 두 개의 꼭지점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그어 봤더니 주가가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그 추세선을 다시 지지를 받고 이렇게 반등하더라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4번까지 이르러서야 이 추세선을 이탈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을 다시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추세선이 그려놨었던 것을 지지하거나 저항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 추세선이 유의미하지만, 만약에 그려놓은 추세선에서 이렇게 이탈이 나왔다, 그 즉시 추세선을 새로 그리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추세선을 새로 그린다 라고 하면 요 앞에 것을 버리고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으로 해서 요렇게 그리는 것이 또 가능했겠죠. 지금 여기도 보면은 요 구간의 추세선이 이렇게 다시 한번 만들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작도를 할 때는 상승이든 하락이든 저점에서 두 개의 선을 이어서 직선으로 연결해서 생성한다. 그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고, 차트가 저점에서부터 올라가는 구간에서 어디가 최저점인지 그걸 확인해서 이렇게 계속 선을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반복적으로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세선의 의미입니다. 추세선은 상승과 하락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기본적 분석 설명드릴 때 코스탈로니의 개를 설명드리면서 이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일정한 구간에서 주가는 이 가치를 벗어날 수는 있지만 결국 가치에 수렴해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걸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추세선은 상승과 하락의 이 평균이라는 것이 상승을 했다가도 결국에는 이 부분을 지지를 해서 다시 상승을 한다던가, 만약에 내리더라도 다시 추세선에서 이렇게 저항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상승 가격대와 하락 가격대의 일종의 평균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선이 자연스럽게 지지와 저항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추세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상승 추세선과 하락 추세선 두 개로 나뉩니다. 상승 추세선은
저점으로부터 주가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이렇게 저점들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추세선을 만드는 것을 상승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이 매수세의 그 매수 의지 자체가 기간에 비해서 이렇게 이제 기간이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동안에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선은 고점들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저항대로 추세선을 그립니다. 주가가 내리더라도 다시 그 가격대를 이렇게 받치면서 이렇게 일정 구간 회복을 하면서 다시 내리는 그런 특징을 보일 때 하락 추세선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이 주가가 이렇게 하락 추세선이 아니라 일정 구간대까지 다시 복구를 하고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복구를 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평행을 그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가격대를 이렇게 회복하지 못하고 일정 가격대까지만 올라왔다가 다시 내리는 현상, 일정 가격대까지 다시 올라왔다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내리는 현상, 즉 이것을 추세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만 장기로 보자면 결국에는 그냥 하나의 선으로 수렴하는 거겠죠. 주가가 내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장기간 추세선이 만들어질수록 그 의미는 조금 더 강합니다. 만약에 단기적으로 뭐 한 일주일 사이에 뭐 요런 이 하락 추세선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단기 흐름으로는 더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걸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상승 추세선으로 뭐 2001년부터 현재 2019년 때까지 이렇게 상승 추세선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던 구간에서 요런 안에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요런 라인에서의 추세선, 단기 추세선이 되겠죠. 요런 것은 내렸다가도 언제든지 오를 수 있고 다시 내렸다가도 오를 수 있고 반복할 수 있지만 기간이 길면 길수록 대파동에서의 이런 흐름이 현재 지금 오르고 있느냐 내리고 있느냐 이것을 먼저 판단을 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HTS에다가 작도를 하실 때에는 뭐 이렇게 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장기 추세선을 하나 뭐 검은색으로 이렇게 쭉 하나 그려 놓으시고 뭐 중기 추세선도 있겠죠. 뭐 이 안에서 움직일 테니까 이제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이 중기 추세선은 지금 상승하고 있는지 여기다가 또 하나 이렇게 상승 추세를 또 하나 이렇게 그려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장기 추세선은 상승 중, 중기 추세선도 상승 중. 근데 중기 안에서 단기는 이렇게 현재 지금 내리고 있다, 오르고 있다. 각각 색깔별로 검은색, 보라색, 뭐 오렌지색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그려 놓으시면 현재 추세가 오르고 있느냐, 내리고 있느냐 이런 것을 판단하시기가 좋을 겁니다. 추세선 이탈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었죠. 이전 차트에서 설명드렸었는데 추세선을 처음에 작도를 할 때 시작 단계에서 두 개의 선으로 이렇게 이어가지고 연장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와서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서 다시 이렇게 오른다면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왔다라고 하면 이 선으로부터 다시 이 이전 단계의 추세선은 그냥 다 지우고 새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여기와 여기를 구간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면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시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렇게도 그려보고 이렇게도 그려보고 뭐 이렇게 몇 가지를 그리면서 조금 더 유의미한 추세선을 찾아가실 필요가 있겠죠. 주가 방향에 따른 추세선의 종류입니다. 상승 추세선과 하락 추세선, 평행 추세선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상승 추세선은 파동의 하단의 가격이 점점 이제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1번 구간과 2번 구간 두 개의 점으로 인해서 추세선 형성이 되고 이 직선이 만들어지게 되면 3번 구간에서 지지를 다시 한번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3번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만약에 손절을 하게 된다면 추세선을 이탈하는 구간에서 빠르게 손절이 가능하겠죠. 최대한 3번에 붙었을 때 매수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노려가지고 매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락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파동의 상단 가격이 낮아지는 형태입니다. 이 상단의 가격들 여기인데 1번 구간과 2번 구간으로 인해서 추세선이 형성이 되게 되고 주가가 다시 내려오더라도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추세선에 닿으면서 저항을 받으면서 다시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걸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경우라고 하면 주가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이번에 목표 가격은 여기까지 올라오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서 3번 구간대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가능할 겁니다. 만약에
상승 추세선이 깨진다라고 했을 때는 요 추세선을 깨고 내려오는 요런 자리가 손절 구간이 되겠지만 하락 추세선의 경우에는 반대로 볼 수 있겠죠. 만약에 3번 구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매도를 할 때 전부 다 팔았다가 3번을 돌파를 요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서 재매수를 하는 것도 가능할 거고, 만약에 3번 구간에 이르러서 2번을 돌파를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하면 50% 정도를 팔아두었다가 나머지 50%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지없이 3번에 부딪혀가지고 내려오게 되면 요 구간에서 나머지 50%를 파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여기에서 요번에는 추세선과 상관없이 주가가 돌파 나오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 나머지 50%를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그것이 이제 주가 돌파하는 이런 흐름에서 요렇게 이제 올라가겠죠. 그러면 어느 구간에서 요렇게 지지를 받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가 저점 두 개를 요렇게 이어서 이번에는 하락 추세선이 상승 추세선으로 이렇게 바뀌는 구간에서 이 흐름을 따라가면서 거래를 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승 추세선이었다가 하락 추세선으로 가고, 하락 추세선이었다가